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오전 12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8월 7일 사임한 청와대의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이었던 윤도한 비서관이 사임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임 소감에 나는 역대 어떤 정권에서보다도 가장 깨끗한 정권에 봉직한 것을 일생일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물러간다. 이런 사임변을 했습니다. 이 사임변 좀 보기 드문 일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사임변, 문재인 정권 지금 3년이 넘었고 1년 7개월 마지막 임기를 남은 이 순간에 핵심 수석비서관의 사임변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깨끗한 정권에서 봉직했다. 아마 물러서는 양반은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뭐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듣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냉정하게 들을 필요가 있지요. 대개문 열렬 지지자들은 그 말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상당 부분은 저 자신을 포함해 갖고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깨끗한 정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그동안의 대통령과 측근 핵심 실세들의 권력 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철저하게 법치주의 기반 위에서 행사됐는가, 그걸 살펴야지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헌법적 선서를 하고 한 중요 공약 100%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깨끗한 정권을 유지했다고 말할 수 없지요. 내각 위에 청와대가 군림했고, 자세한 그 사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해가지고 검찰 일련의 개혁, 어제 마지막으로 검찰 인사한 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 어떤 언론은 이게 조폭 집단의 자리 돌림이라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피의자가 되어 있는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국무 이탈죄 혐의로 고발된 법무부 장관, 동부지검에 그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된 그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를 교체를 했는데 아마도 새로 간 사람은 장관 입맛에 맞도록 수사 종결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형사사건 피의자가 돼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이 시점에 법무장관이 인사를 휘두르고 검찰총장을 몰아내기에 골몰한다. 아예 뭐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깨끗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예는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걸 깨끗한 정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폭발적 사건이 요 2, 3일 사이에 터졌습니다. 진인 조은산이라는 가명, 진인이라는 것은 한낱 이 먼지 같은 사람이다. 먼지 같은 민초 조은산이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시무칠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시무칠조라고 하는 것은 당면한 국가 현안 7개를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시작을 영명하신 폐하여 굽어 보시어 저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조 왕조 시대의 일반 민초가 최고 권력자인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 형태인데 이걸 청와대에서는 삭제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들끓으니까 다시 재생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아마 올려졌을 것입니다. 지금 SNS를 통해 가지고 그 글이 아주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7가지 시무에 대해서 아이고 뼛속을 긁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이렇게 후벼내서 이것을 밝혀내라고 처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형식이 김삿갓 김병년 시인의 그 해학과 그리고 비유법을 닮아서
아주 삼엄한 느낌인데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훈훈하게 결과적으로 와닿는 이런 아주 무서운 글이 지금 풍미하고 있는데, 그 글의 존재, 영명하신 폐하여 굽어 살피시어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글이 국민의 박수와 환호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정권이 깨끗하게 지난 3년여가 유지되지 않았다 하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에서 이 진인 조은산 가명이 분명한 이 필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국일보가 결국 본인하고 접촉이 됐어요. 그러나 본인의 노출을 끝까지 안 하고 SNS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30대 후반에 두 자녀를 키우는 아주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근데 그 글의 전체 취지를 봐서는 한문, 역사에 아주 해박하고 글도 아주 무섭게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를 평면에 놓고 이 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가로로 해찬, 이해찬, 그 다음에 김현미, 현미, 추미애, 미애, 조국, 조국, 이게 가로로, 그게 해찬에서 해자로 오른편으로 세로로 글이 진행되고, 다음에 찬자로 진행되고, 그러니까 요 글 짜임새 자체도 아주 과학적이고 해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뜻은 그 글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것은 저리 가라라고 할 정도예요. 문장 구사, 내용, 공격의 포인트, 아주 놀라운 그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SNS에 들어가서 좀 시간이 났을 때 굉장히 긴 글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론 부분에 제가 깜짝 놀라고 100% 동의하는 이 결론 부분만 간단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폐하 문재인 대통령, 폐하 부디 일신하십시오. 새롭게 변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일신하십시오. 폐하의 적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은 국민, 백성이 아니라 이념의 잔재들, 그리고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혀서 복수의 눈이 멀었고 간신들에게 혼이 뺏긴 폐하 자신입니다. 대통령이 간신에게 혼이 뺏기고 한 그 대통령 자신이 자신의 적이다. 국민이 적이 아니다라고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없애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난 임기 3년여 동안에 갈등과 분열은 더욱 증폭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가 있지만 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을 해치게 된다. 그러니까 폭정을 하면 결국은 제 자신을 망치게 된다. 뭐 광해군처럼 쫓겨나고 정권이 망하게 되고 하는 것을 비유법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일신 우일신 하시기를 간곡히 비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글이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겠으나, 문재인 정권이 이 양반이 말한 대로 일신 우일신 남은 임기 동안에 하지 않으면 이 글로 인해서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되고 더욱 어려움,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주 두려운 예감을 제가 하게 됩니다. 1800년에 개혁군주 정조 임금이 별세했습니다. 딱 1800년에. 그래서 안동김 씨 세도 정치가 들어서서 63년간 지속되는데, 이 기간이 조선조를 망하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초기에 홍경래난이 일어났고 진주 밀란이 일어나고, 그게 순조 철종 연간인데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어요. 삼정문란에 안동김 씨들이 자리 팔아먹고
그러니까 온 천지가 이게 안동김씨 도둑놈 천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기간도 그 기간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행시로 유행된 글이 있습니다.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며 옥반가효는 만성고고 총루낚시 민누라 가니 가성고체 원성고. 무슨 말이냐? 금으로 만든 술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백성의 고혈을 짜라낸 것이고, 그리고 옥으로 만든 쟁반에 받쳐진 아주 맛깔스러운 반찬은 백성들의 이것도 고혈을 빨아낸 것이다. 그리하여 풍악을 울리고 확촛불을 밝혀서 밤을 새고 잔치를 벌리는 것만큼 백성의 원성이 높아져 간다. 다시 한번. 금준 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고 가성고처의 원성고 그래야 총루낚시 민누락이다. 황촉대 뿔이 먹고 놀고 잔치하는 이 도둑떼들이 촛불이 녹아내리는 동안에 백성의 눈물도 녹아내린다. 이게 조선조가 망하기 전에 안동김씨 세도정치 곳곳에 밀란이 일어날 때 한탄행. 이 작자가 지금 분명치 않아요. 홍길동전에도 이런 얘기가 얽혔다고 나오고 있고, 어떤 이는 다산 어록에도 있다고 하는데 자관이 작자 불명이지만은 이번에 진인 조은산처럼 시무칠조 영명하신 폐하여 구보 살피시어 저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한 이 시무칠조가 어쩌면 지금 말씀드린 순조철종 연간에 나라를 망쳐먹던 부패 분자들을 향했던 거하고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제가 이 스튜디오에 도착하기 직전에 아주 폭우 비슷한 소낙비가 내려서 이 길 건너 가게 처마 밑에 한참 지키고 섰다가 그 비 내리는 광경을 쳐다봤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 시무칠조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왠지 금요일 낮 12시 비 오는 시간 제 마음이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글을 읽고 어떤 소감에 빠져 있으신지, 미국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을 자주 하고 그가 취임 때 공약한 대로 하면 수시로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면 이 주제 하나를 갖고도 기자회견 해야지요. 만나게 되면 기자들이 묻습니다. 진인 조은산의 시무칠조에 대해서 어떤 소감이냐고. 그런 거 일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혼자서 독서 공방에서 이걸 읽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